보면 표현대로 먼저 나와 있죠. 표현대로 먼저 나와 있는데요. 표현대로 먼저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120페이지요. 무권대로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요. 그러고 나서 표현대를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면요. 크게 한번 보면 무권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죠. 대리권 안 줬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냐?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무효인데요.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죠. 추인하게 되면 언제예요? 아무 말 없으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돼. 근데 현재는 뭐냐? 현재는 무효거든요. 나중에 추인을 해야지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뭐라고 한다? 무효, 이렇게 얘기해. 유동적 무효다. 그럼 여러분, 유동적이란 말 뜻이 뭐예요? 유동적이라는 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유동적 무효인데 그러면 무효로만 되냐? 그게 아니고 이 유동적인 것은 빨리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일 때는 본인 갑하고요. 상대방 병하고요. 본인 갑은 뭐가 있냐?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철회권이 있고 뭐가 있냐? 채고권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대리는 어떤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리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나왔죠?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채고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추인과 추인거절권, 철회와 채고권. 여기 추인권 있죠? 추인권하고 철회권은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절권 있죠? 거절권하고 채고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사통지, 다른 말로 뭐다? 준법률행위. 이것은 뭐다? 의사표시 이렇게 하죠. 알겠죠? 그럼 이러면 의체거 강통상 들어봤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추인은 뭐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돼요?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철회라면 어떻게 철회요? 철회하면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렇게요. 세 가지 이렇게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확정이요. 확정이라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뭐가 있죠? 유효, 무효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원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인데 이것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빨리 이 상황을 결정을 해줘야죠. 그것을 뭐란다? 확정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확정이 되면요. 더 이상 바뀌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 철회권. 철회권이 있고 추인권이 있고 그다음에 추인 거절권 이렇게 했죠. 거절권. 이 세 가지는요.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이것도 뭐가 된다? 확정되고 무효가 되지만 거절해도 뭐가 된다? 거절해도 확정이 되고 추인을 해도 뭐가 된다? 확정이 되죠. 확정이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느 것이다 이게 아니고 먼저 한번 확정이 되면 끝이죠. 철회권이든 추인권이든 거절권이든 어느 하나가 확정이 되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철회를 했다? 그러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못하고요. 추인 거절을 했다? 그러면요. 추인이나 철회는 못하는 거예요. 추인을 했다? 거절이나 철회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이걸 배타성이라고 그래. 상호 배타성. 그러니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과 철회권은 먼저 한 사람이 짱이에요. 그럼 봐봐.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철회는 본인의 휴인이 있기 전까지 항상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니까 한번 추인하면 철회를 못하고 철회가 됐으면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상호 배타성.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한테는 뭐가 있다?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갑이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인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은요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채고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추인을 하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여기요 대리행위 시에 뭘 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돼. 어떤 유효? 확정적 유효. 물론 이 사람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언제요?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이란 말은 2월 1일 날. 추인은 만약에 10월 1일이다. 그러면
여기요? 여기 2월 1일 이렇게 쓰는 건가?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여기를 먼저 쓰는 거예요? 1월 2일, 그러면 이거 1월 2일이에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기는요, 이건 10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가 2월 1일이잖아요. 추호인은 10월 1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가 되냐? 2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 언제나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그러면 큰일 나. 시험은 언제나 뭐냐?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어 어떻게 하냐?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왜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추인을 거절하죠.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철회를 하죠. 철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 철회권은 항상 앞에 가요. 항상 앞에 이러면 선이란 말을 꼭 써. 최고권은요.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항상 이걸 집어넣어. 그래서 철회는 선이. 그 다음에 최고는 선악 분문하고. 철회권 행사하죠. 선이죠. 선이면 철회권 행사하면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여기 봐봐요. 거절로 무효가 되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철회를 해가지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봐봐. 갑이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죠. 그럼 무효죠?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추인을 하죠. 그럼 유효죠?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철회를 하죠? 그럼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은 을한테, 병은 갑한테, 갑은 을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특이하고요. 최고권이죠? 그럼 최고는 어때요? 최고는 어떤 기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죠.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뭘 하지 않는다? 확답을 뭐 하지 않는다? 발하지 아니한다.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뭐한 걸 본다? 추인을 뭐한 걸 봐? 거절. 추인을 거절. 왜냐?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사표시잖아요.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인 거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확답을 발이죠. 그러니까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럼 큰일 나. 도달하지 않으면 그럼 큰일 나. 이걸 우리 무슨 주의라고 한다? 발신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책임진다? 누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지 보면 을이요, 병이 갑한테요,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런데 갑이 아무 말이 없다가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람이 누가 있냐? 본인이 확답을 했어, 확답을 했어도 여전히 뭐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이런 말이 추인 거절. 왜요? 상당한 기간이 딱 지나도록 아무 말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보죠? 여러분, 추인 거절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어떤 무효?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추인 거절로 봐.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이 나중에 확답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확답을 했죠? 그래도 안 돼. 왜? 상당 기간이 지나면 지나자마자 뭐가 돼버려?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추인 거절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철회권하고 최고권을 어떻게 보면 되냐? 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최고권은요, 선악불문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인요. 의리한 사람이 무권대리죠? 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하냐? 135조 책임을 져. 이 135조 책임은 뭐냐?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무과실 책임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무권대리는요. 본인 갑, 그 다음에 여기 병, 그 다음에 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죠. 본인 갑은요. 내가 그냥 쓰는 것은 듣기 하면 돼. 우리가 일단 여기 한번 보면요. 유효 아니면 무효잖아요. 유효면은 본인이 책임지고 무효면은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요.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상대방 병이요. 이 사람 철회권을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아까 철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돼서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철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되냐? 선의 플러스 뭐가 실이져야 돼. 왜 선의 플러스 뭐가 실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의리원하냐 병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병이요. 이 사람이 이미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선의 플러스 뭐가 실이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 유권대리가 되죠.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못 해야 되죠.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왜요? 우리가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따라서 무권 대리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니까. 이런 모든 것을요, 갖췄죠? 그러면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 그래서 여기서 대리인 선택, 그러면 큰일 나죠?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가장 크게 보면 이제 무권대리 틀이에요. 다른 것은 다 됐어. 지금부터 두 가지만 보면 돼. 첫 번째, 추인권을 봐. 그럼 추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추인권? 추인은 뭐를 추인하는 거예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 것을 추인하는 거죠. 유동적 무효. 이런 유동적 무효든 뭐든 이건 무효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라는 사람이요. 갑이요. 내가 을한테 대리권도 안 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한테 집을 팔아먹었거든요. 이걸 갑이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했거나 또는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라 하죠?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다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영원히 무효죠.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리권도 안 줬는데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갑의 집을 팔아먹었다니까. 그것을 갑이 알아. 안 나갈지라도 일단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 사람이요. 갑이 그걸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를 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사고소도 않고 민사소송도 안 해. 그렇다고 할지라도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추인이 아니다. 왜요?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그러면 추인이죠?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이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요. 그러면 일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방적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뭐를 받잖아요? 동의가 필요가 없죠.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 돼. 추인이 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한번 봐봐 여기요. 상대방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죠.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하지 않았죠.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왜 추인 거절이냐? 상당한 기간 발하지 않았죠.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 이렇게요. 그래서 추인 거절이다 이런 말이죠. 확답을 하지 않아서 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발하지 않았다. 그것을 추인 거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추인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추인을 뭐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일반적 의사 표시는 뭐죠? 이것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죠. 그러면 단독행위라는 것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하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상대방 동의. 자, 한번 볼까요? 무권대리에 있어요. 무권대리에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이 있죠. 그래서 그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한 추인. 이것은 추인의 소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왜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니까. 조건을.
그런데요, 일부장 추인이나 변경한 추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추인에서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봐. 우리가 이제 추인은 뭐냐면 추인은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이때 의사표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땅이요, 종중 땅이거든요. 이 종중의 땅을 의뢰한 사람이 이건 무건대리거든요. 이 무건대리가 이것을 처분하고요. 처분대금,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요, 종중한테 갖다 줬더니 종중이 이 대금을 받아서 다른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만약에 종중이요, 이 무건대리가 땅을 판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면 이 돈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종중이요, 이 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돈을 받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뭐 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냐? 무효임을 알고 이래야죠. 무효임을 알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건대리라는 것을 알고 이 말이죠. 그래서 종중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종중이 다른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뭐 추인 같은 것은 크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요, 추인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가? 상대방이 중요하죠. 누구한테 하는가?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추인은요, 상대방한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승계인 정한테도 추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3번 무건대리한테 추인했을 때,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냐? 추인할 수는 있다. 추인할 수 있는데 무건대리인에 추인했는데 플러스요,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다 그러면 뭐나? 추인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죠. 병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철회권 행사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럼 철회 한번 봐봐. 철회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철회권을 행사한 후에요. 뭐 본인 갑이요. 갑이 추인 사실을 병에게 통지를 했다. 그래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에요. 이미 뭐를 했어요? 이미 철회권을 행사. 철회하게 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어떻게 무효다?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회를 했어. 그러면 뭐 한다?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감이 뭐라냐? 내가 을한테 2월 1일 추인했는데 이렇게요. 무건 대리인이 만약에 갑이 상대방한테 직접 추인하잖아요. 바로 그냥 추인의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무건 대리인한테 2월 1일 추인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상대방이요, 병이요, 2월 3일 날 알죠? 그러면 안 때부터 추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2월 3일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2월 5일 날 철회를 했죠, 철회?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갑이 을한테 통지를 해, 갑이 2월 7일, 6일 날요, 그 다음날 갑이 뭐라냐, 병한테, 내가 이미 2월 1일 날 을한테 추인했는데,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상대방이 뭘 했다? 철회권을 행사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건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것도 아니죠. 하나만 보면 돼요. 무건대리에서는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인데, 갑이 을한테 데리고 앉았어. 그런데 을이 뭐라 하냐? 병한테 가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 그러면서 병하고 계약하고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를 봐봐. 이 갑이죠? 그러면 이 갑은 뭐냐? 갑은 아버지 것을 아들내미가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뭐 할 수 있죠? 아버지는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추인했다 그러면 유효. 추인을 거절했다 그러면 무효가 돼. 간단하죠. 그런데 아버지가요 추인을 거절하겠더니 이놈이 뭐라고 그래? 이놈이요. 당신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소만 쉬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때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을 뭐 한다? 이 의뢰한 사람이 뭘 한다? 상속을 하죠. 언제 계약을 했다? 2월 1일. 그런데 여기요 4월 1일 상속을 하죠. 그러면 상속을 하고 나서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추인권과 추인고유권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의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미 병 앞으로 등기해 준 거 이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아직 미등기죠? 그럼 미등기인 경우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추인 거절을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상속받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추인됐다. 추인하면 내가 상속을 받아도 그것은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아까 저기 봐봐.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하고 철회권은 먼저 행사하면 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추인권을 행사했죠? 그러면 더 이상 추인 거절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가 더 빨라? 추인권이 더 빠르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무권대리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추인이요. 추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 이거 하나. 추인이 가장 중요해요. 추인이. 알겠죠? 어떻게 추인한 것을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려면 무권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없다?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확답을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본다? 거절한 것 거절.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추인을 거절. 좀 이해됐나요? 알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별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한다? 무권대리한테 봐봐. 여기만 잠깐 봐봐. 여기만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아까 뭐라 했죠? 표현대리도 무슨 대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무권대리하고 동일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표현대리가 생각돼도 상대방은 철회권과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그럼 여기 이번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짓냐? 이 문제가 언제나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표현대리도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한다. 그대로.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거의 모든 시험이요. 126조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지금 한번 봐봐요. 자, 125조. 125조가 뭐냐?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대리 그러면 항상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대리 일종이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뭐냐? 무권대리다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수요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수요를 뭐라 한다? 이것을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에 한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 안 된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표시라는 것은 뭐다? 표시는 알린다는 거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관념의 통지 이렇게요. 그럼 대리권 수요 수권행위죠. 그럼 수권행위는 누가 하죠? 수권행위는 누가 해? 본인이 누구한테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하죠.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하죠. 그럼 봐봐. 이 수권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수권행위를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하죠. 그럼 단독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럼요. 대리권 수요는 단독행위로서 의사 표시이고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표시란 말이 뭐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는 것을 뭐 한 것이다? 통지하는 거죠. 통지니까 관통상이죠? 그냥 의체가 관통상 기억 안 나요? 의체가 뭐죠?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승인, 승낙.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죠? 그럼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났단 말이죠. 대리권 수여, 그러면은 의사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럼 뭐, 그것은 관념의 통지, 이렇게. 그 다음에 125조는 어디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25조는 법정 대리의 경우는 125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125조는 뭐냐면,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뭘 줬다? 대리권을 준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중개업자죠. 이런 개업공유주사들은요, 중개업자들은 보통 뭘 하죠? 명함 파준단 말이에요. 명함. 그렇죠?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파주잖아요. 이렇게 명함을 파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명함을 파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개업 사무소를 이름을 걸고 명함을 파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명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어떤 비리 행위를 저지르죠.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중개업자가 지는 거죠. 이런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실장 이렇게 쓴 사람 있죠. 실장 이렇게 쓴 사람 이건 대리인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요. 그래서 뭐 중개 보존 같은 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부터 같은 경우는 실장이라고 써주진 않죠. 거의 뭐 이사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게 써주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명칭은 딱 봤을 때요, 저기 부장님이래.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하냐? 얘기하는 거죠. 대리권을 주진 않았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호텔에서요, 호텔 시설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물이 나가면서 호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호텔의 이름을 빌려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H호텔이다 그러면 H호텔 피트니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마치 H호텔에서 직영하는 듯한 그런 광고를 냈단 말이죠. 또 그 H호텔에 또 그것을 묵인했죠. 왜요? 이제 학원이 호텔이 신축이 됐는데요. 그럼 광고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묵인했는데 거기서 사고 발생했죠. 그래서 피트니스 회원들은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갔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요. 그 회원들은 당연히 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A라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다? 호텔에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한다? 125조. 그래서 125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면 125조. 어디 보시냐면 1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5페이지. 여러분 115페이지 그 보면 가운데 디귿에 보면 디귿, 성립 요건의 디귿하고 밑에 1번 판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디귿에 뭐라 나왔죠? 또한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이나 명칭, 명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 판례 봐봐 1번.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호텔에요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하거나 입회 계약 체결한 것을 묵인했다 이 말이죠. 그래 이런 경우는 뭐죠? 이 두 가지다. 이거 둘 다 똑같이 하나의 판례 보러 한번 봐봐. 97-5376이죠. 97-5376이 똑같죠? 이게 하나의 판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의 판례가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판례 두 개를 나눴는데 왜 그러냐? 125조 표현들은 거의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러니까 이 판례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즉 성립 요건의 1번 동그라미에 디귿하고 밑에 판례 1번하고 똑같은 판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있을 때는 뭐다? 125조 표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125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요. 원래 이제 우린 거의 뭐 판례는 몇가 나오냐? 126조가 나오죠. 그럼 126조는 뭐죠?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그럼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말을 봐봐. 그럼 표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표현들이란 말은 무슨 대리하고 똑같아요? 무권대리하고 똑같죠? 이렇게요. 여기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은 대리 권한을 얘기하죠. 이런 대리 권한을 뭐란다?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다. 한마디로 그냥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넘죠. 넘으면 이거 뭐예요? 넘는 것을 그걸 무슨 대리가 한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그럼 말을 봐봐 말을. 이건 말을 보면 이때 권한이라는 건 대리권을 얘기하는데 대리권을 넘는다.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표현들은 무권 대리 일종인데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혹시 유권 대리가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본인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상대방. 갑이 을한테요. 을 대리인이죠. 대리인.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래서 뭐라냐? 1억을 빌려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만약에 은행을 가가지고 정말로 1억을 빌렸다. 1억. 그러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1억을 빌려고 했는데 정말로 1억을 빌렸어. 이건 대리권의 범위 내죠. 이 대리권의 범위 내를 무슨 대리가 간다?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냐면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잖아요. 넘으이죠, 넘은. 그래서 1억을 넘은. 얼마가 넘었어? 2억. 이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것을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3억이죠? 3억 중에서 1억. 1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플러스 얼마가 넘었죠? 2억이 넘었죠. 2억. 2억이 넘었죠? 그러면 이 2억은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이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요. 이런 무권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무권대리는요?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무권대리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을 책임지죠? 본인요?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면 여기가 무권대리가 이러면 표현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권대리가 표현대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요. 정당한 이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표현대리라고 얘기하고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세 가지 형태로. 왜 에어컨을 껐죠? 어? 아, 방금 히터 튼 거예요? 아, 갑자기 더운 게 지금 밖에 온도가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그거 왜 히터 틀은 거죠? 다 자라고? 자. 난 나만 더운 줄 알았어. 저는 뭐 서 있으니까 원래 더운 줄 알았습니다. 차치자주는 자, 여기 무효요? 여기 원래 무효죠? 그럼 대리인 책임지죠? 추인하면 본인 책임져. 봐봐요. 여기서 이제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무권대리가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한다 이 말이고, 만약에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러면 이것도 누가 책임지죠? 본인. 이것도 뭐다? 본인에게 뭐다? 법률 효과가 이렇게 기속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꼭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깊게 하지만 사실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한 문제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표현들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봐봐. 내가 지금 뭘 설명했냐? 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이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고 그래요.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이 있느냐? 그럼 이건 유권대리예요. 대리권이 없느냐? 그럼 이것은 무권대리 아니면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요. 그래서 그럼요. 죽었다 깨나도요. 무권대리는 유권대리가 될 수 없어요. 유권대리는 죽었다 깨나도 무권대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유권대리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이런 말. 죽었다 깨나도 무권은 유권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될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죠.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다.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죠. 병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리인한 사람이 계약을 하겠죠. 계약하면 본인한테 뭐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대리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했다. 대리 효과.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법률 효과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등기를 줘야 되죠? 자, 그러면 뭐냐? 이때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봐봐요. 여기는요, 여기, 유권대리 있죠? 유권대리 누가 책임져요? 유권대리는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있어? 본인한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있어요? 본인한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있어? 본인한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은 유권대리랑 똑같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가 된다. OX. X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표현대로도 본인이 책임지고 유권대로도 본인이 책임지니까 표현대로가 성립되면 유권대로가 된다. OX, X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갑이 병한테 책임을 진다 법률효과라는 말이고, 유권이냐 무권대냐는 것은 본인 갑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란 말이죠.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느냐 유권대리, 대리권을 주지 않았느냐 무권대리, 표현대리니까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무권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 없고 표현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 없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너는 이 병이 을한테 뭐라 했냐? 을이 유권대리니까 감 너가 책임져라 이랬단 말이죠.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우리가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대리와 똑같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뭐라고요?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대리가 해가지고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 없고 무권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 없지만, 표현대리나 또는 무권대리를 추인하면은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한다?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 말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 지금까지 난막 튼 거예요? 지금도 난막 튼 거예요? 아, 그래요? 자요, 이제 그냥 보세요. 오케이. 자, 보세요. 아무튼 이렇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 아무튼 끊겨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무슨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실상계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 과실상계. 여러분, 이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무조건 채권자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빼돌리는데 나한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죠. 그걸 사회행위를 하는데 그때 채권자 취소권을 해. 그런데 이중매매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중매매는 뭐예요? 제2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 말이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에만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과실은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배상,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라든가 채무 불행에 의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죠. 다른 데서는 과실상계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때만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그럼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과실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그러니까 봐봐. 여기요. 일단 돈을 1억을 빌려달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지금 돈을 얼마를 빌렸죠? 3억을 빌렸죠. 그러면 3억 중에서 1억은 무슨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이죠. 3억 중에서 1억은 기본 대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의 기본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억 중에서 기본 대리권으로는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나 더 빌렸죠? 2억. 그 2억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럼 그것도 또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1억은 기본 대리권으로서 본인이 책임지고 2억은 표현대리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뭐죠? 정당한 이유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란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대리인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유권 대리인지 믿었다 이 말이죠. 이 선임 플러스 무과실은 125조 하고요. 126조에서는 뭐란다? 선임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하는데 126조에서는 뭐란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 시 여기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말이죠.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주관적으로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에 저 사람 표현들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런 경우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126조다 이렇게. 약간 126조가요.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다 대답 뭐죠?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일단 여러분 그러면 지문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아주 간단해요. 을이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간단해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믿는데 잘못이 없다. 선임과실 표현대리.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선임과실이란 말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6조가 125조나 129조 이런 거에 비해서 문제가 얼등하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딱 보면 아주 간단한데 그건 뭐냐? 기본 대리권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봐. 기본 대리권. 자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가 생각되려면 권한을 넘어야 되잖아요. 이런 권한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요. 그래서 먼저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월권행위. 월권대리, 월권행위다. 월권행위 또는요,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대리다. 월권대리다. 표현대리다. 이렇게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 찾아봐.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예요. 만약에 기본 대리권이 없죠? 없다.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가 아니에요. 그럼 기본 대리권인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만 줬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만 주죠? 그럼 표현대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감도장이다. 인감도장만 주죠. 인감도장만. 그러면 이것은 기본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 준 게 아니에요.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줘야지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인감도장이라든가 인감증명서에 민감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없으면 표현대리가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뭐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건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위임이다. 위임이다 또는 위임장을 줬다 이 말이죠. 위임 또는 위임장. 알죠? 위임이라든가 또는 위임장을 줬다 이 말이죠. 위임이나 위임장을 줬다 또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 이런 말이 있으면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럼 무조건 그것은 표현대리예요. 무조건. 뒤를 보지 마. 예를 들어서요. 갑일한테 임대를 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집을 팔아먹었어. 표현대리예요. 집을 매도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뭐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어. 무조건 표현대리예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 외의 것은 다 뭐다?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조는 되게 간단한 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모두 일체의 권한을 소유했다든가 일체의 권한. 그러면 위임장을 줬다든가 위임을 했다든가 또는 대리권을 줬다든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기본 대리권. 그 외에는 무조건 다 뭐다? 표현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감이죠. 인감만 주면 되는데 안 되죠. 인감을 주면서 뭘 하냐? 인감을 주면서 회사 업무 처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인감을 줬다. 또 한 가지 인감을 주면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장을 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건 기본대리권 표현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감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드시 뭔가를요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 집에 등기를 좀 해달라고 등기 사무 등기 사무로 맡겨 등기는 뭐죠? 이것은 뭐죠? 그 등기 소외가 되죠. 그럼 등기소하고 나고는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이것을 공법상 행위라고 해요. 공법상 행위. 그래서 내 집을요, 나 앞으로 좀 등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인간이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있는 거예요. 그 빌린 게 있는 것을 그냥 갖다 뭐예요?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대물변제라고 얘기를 해요. 대물변제는 뭐죠? 대신 자기가 돈 1억을 빌렸죠? 1억의 돈을 빌렸는데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법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법상행위, 사법상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봐봐요. 기본 대리권은 공법이고요. 월권 대리는 사법이잖아요. 그럼 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사법행위, 월권 대리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대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의 반대가 뭐죠? 이종이죠. 유사가 뭐죠? 별개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 대리권, 월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대리권에서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기본 대리권을 뭐가 들어갔느냐? 기본 대리권은 네 번째요. 이것은 임의 대리도 되고 임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의 대리권을 뭐가 있죠? 복대리죠. 복대리권, 복대리,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대리는요. 법정은 일상가사 대리죠. 일상가사 대리, 일상가사 대리권 이것도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까 우리 말했죠. 125조는 오직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된다. 왜? 대리권 수요 표시니까. 대리권 수요. 그런데 126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기본 대리권이 돼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번이다. 3번. 3번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대리.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사자. 아까 말했죠? 사자. 사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아니지만 이 사자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또 뭘 하나 보냐면 129조를 보면 129조. 129조요. 129조를 보면 129조는 뭐냐? 대리권.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 후.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이렇게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이것이에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이게 이제 129조인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이렇게요. 대리권 소멸 후 이렇게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대리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죠. 그럼 여기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이에요. 16살짜리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16살한테 을이 있죠? 을이 엄마가 있죠. 엄마가 뭐죠? 법정 대리인이죠. 엄마가 을이. 그런데 여기서 여기 병이요. 병하고 그러면 얘가요. 19살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소멸하고 난 후에요. 21살 때요. 얘가 21살 때 엄마가요. 갑의 대리인 을 그러면서 병한테 팔아먹어. 그것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표현대리를 무슨 대리를 얘기한다? 무권 대리를 얘기하죠? 따라서요. 법정 대리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다? 그것을 129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29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129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만약에요. 이렇게 병이라고 있죠? 갑이 을한테요. 옛날에 1억을 빌려오라고 2월 1일 대리권을 줬어. 옛날에. 그랬더니 을이요. 은행 가서 1억을 빌려다가 갑한테 갖다 줬어. 그럼 대리권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이제 끝났죠. 대리가. 그랬는데요. 이 을이 갑자기 돈을 빌릴 일이 생긴 거예요. 10월 1일 날 뭐라 10월 1일 날 10월 1일에 병한테 찾아가지고 혹시 갑이 또 1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병은 어떤 생각을 하죠? 전에도 갑을 위해서 대리인이 돈을 빌린 적이 있었잖아요. 아 이번에도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죠. 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권의 범위가 어때요? 동일하죠? 이것을 우리는 129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냐? 아 이번에는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얼마가 더 늘어났어? 1억인데 플러스 2억이 더 늘어났죠. 이런 뭐냐? 이것을 무권대리고 이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바가 있다?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선이 플러스 뭐다? 무가 실이다. 그럼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대리가 된다.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1억은 당연히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왜냐면 소멸하기 전하고 소멸한 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29조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126조가 돼. 그래서 129조 표현대리가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판례가 뭐라고 했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 이 말이죠.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똑같이. 그래서 판례 뭐냐?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행한 것이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한 경우 둘 다 129조다. 그런데 129조 표현대리를 하는데 권한이 넘어섰다. 그럼 129조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129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나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다.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행하거나 또는요 자기 자신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대리행한 경우나 둘 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129조하고 126조는 둘 다 법정대리. 아까 우리 엄마라고 그랬죠? 엄마. 법정대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125조는 뭐만 된다? 이미 대리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요 표현대리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보면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125조이잖아요. 125조죠. 그럼 125조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는데요.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고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 없어?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돼. 자, 두 번째는요. 126조는 권한을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으면서 권한을 뭘 해야 돼? 넘어야 돼. 129조는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고 현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다음에 125조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여기서 병은 뭐가 돼야 돼? 병은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여기서 병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은데 정당한 이유라는 선의 무과실 똑같은 말인데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쓰고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쓴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을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요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범위. 여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 임의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복대리가 들어있죠. 여기는요 임의대리하고 무슨 대리하고? 법정대리하고. 여기는 무슨 대리하고? 임의대리하고 무슨 대리하고? 법정대리하고. 물론 여러분 복대리는 임의대리니까 당연히 여기도 무슨 대리가 된다? 복대리가 된다 안 된다? 다. 알겠죠? 복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니까 임의대리의 일종이니까 다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법정대리 되고 여기 법정대리 되죠? 여기는 법정대리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복대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이 원래는 을한테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칙적으로 봐봐. 원칙적으로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유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런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표현대리는 그런데 무슨 대리랑 똑같아? 무권대리랑 똑같죠? 무권대리랑 똑같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죠.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표현대리랑 무권대리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원래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알겠죠? 여기서 보면 본인이 불리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랑 똑같은데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리고 우리가 입증 책임은 누가 하냐? 입증 책임은 현재 불리한 사람이 입증해. 현재 불리한 사람이. 현재 불리한 사람이. 그럼 여기서 누가 현재 불리하냐? 125조에서는 누가 입증하냐? 본인이 상대방 너는 선이 무과실이 아니다. 이걸 증명해야 돼. 여기도 본인이 상대방 너는 선이 무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증해야 돼. 그런데요, 126조 여기에서는 누가 입증하냐?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이 무과실한 것을 스스로 입증. 이게 판례가 돼. 판례가. 그러니까 원래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 본인이 입증을 해야죠. 항상 입증 책임은 현재 불리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 그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본인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이 말이에요. 손해다.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나는 너는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는 걸 증명하면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126조에서는 판례가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니까 본인 너가 책임지라. 이렇게 내가 선이 무과실해서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 판례가. 이게 좀 희한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125, 126, 129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입증 책임은 126조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상대방 스스로가. 그 다음에 125조하고 126, 129조 중에서 125조는 법정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129조에서는 대리인 자신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인하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하거나, 다 129조이다. 그런데 129조인데 권한을 넘는다. 그럼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현명이라고 하는 거 해야 돼. 우리가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차이점 얘기했죠? 유권대리는 뭐다? 대리권이 있고 현명이 있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은 없는데 현명은 있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는데 현명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현명이 뭐죠? 갑의 대리인 을이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은 갑을 위해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그것을 현명이라고 그래. 현명은 뭐라고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속임수를 써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 행위를 했다.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리 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대리 행위를 했다.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써야 된다? 우리가 현명을 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26조다. 기본이 126조. 그러니까 126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126조는 기본대리권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대리권이 뭐다? 공법상 등기사무다. 표현대리가 뭐다? 사법상 대물변제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무방하다. 그래서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무효화 취소하고 이게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거 5월 7일 날 있죠. 5월 7일 날. 5월 7일. 6일인가 7일인가.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7일 맞아요. 제가 원래 그게 다른 데 방문가 강의하는 게 뭐죠? 보강이 잡혀 있는데요. 아마 거기 학원이 제가 강의가 없는 줄 알고 보강을 잡았어요. 근데 거기는 5월달 강의를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5월 둘째 주부터 강의가 들어가요. 5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첫째 주 강의가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있으니까 거기 강의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대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대리부터 쭉 하다 보면 무효나 취소까지는 강의를 하고 조건 기한만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건 기한 한다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오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면 거기를 그냥 보강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를 가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거기서 강의하고 나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주요 합반으로 해가지고요. 공식법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아마 강의를 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알겠죠? 원래 이제 거기가 강의가 우리하고 똑같이 5월 첫째 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5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요, 일요일에 날짜를 정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